안녕하세요. 여러분은 지금 B급 바리스타의 수다를 듣고 계십니다. B급 커피 이야기 제 145회. 안녕하세요, 바리스타 이씨 아저씨입니다. 아무 생각 없는 우리 철딱선이 바리스타 철딱선이 없다. 철이 없다. 한마디로 네, 철딱선이 철이 없다. 네, 아무 생각이 없는 무개념 바리스타. 새로운 신조어를 만들어가고 있어. 무개념. 네, 진짜 개념이 없죠. 나도 내가 생각해도 나는 참 개념이 없어. 왜 그럴까, 나는? 왜 그럴까? 사실 저는 이제 시간이 사실 많습니다. 많아요. 근데 이제 체력이 안 돼서 조금 더 생산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데, 이제 게으른 거죠. 네, 게으른 거예요. 저는 진짜 단점 투성이에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단점이야. 그냥 다 무슬 뭐 진짜 진심. 그런데 이렇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정말 많이 갖습니다. 맞다고? 이 자식이.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좋아하는 드라마나 뭐 영화, 뭐 특히 이제 삼국지 같은 소설을 보다 보면 나랑 똑같아. 특히 이제 거진 유비죠, 유비. 네, 무능함의 이제 극치, 우유부단함, 뭐 선택장애, 뭐 하여튼 뭐 나쁜 말은 죄다 갖고 있어. 뭐 인덕이라는 표현으로 덕을 갖고 있는 군주라고 하는데, 사실 뭐 유비는 그닥 덕도 없어요. 그냥 간신배야, 간신배. 내가 나를 왜 이렇게 비하하고 있느냐? 그냥 무심뜻 나의 좋은 점보단 나쁜 점들이 많이 생각이 나서 한번 얘기해봤어요. 네, 쓸데없는 짓을 참 많이 하는 바리스타. 네, 녹음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이 좀 자꾸 메이고 있는데, 제가 그 144회 이제 최건우 대표와 이제 스페셜티 전문 카페 커피와 다녀왔던 얘기를 조금 더 하면서 얘기를 이끌어가 볼게요. 목이 메이니까 일단 커피 한 잔 마시겠습니다. 내가 만든 콜드브루부터 한 잔 먹으면서 좀 커피 한 잔 먹으면서 아이고 벌써 이렇게 쏟아져 있었어.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얘기하겠습니다. 네, 뭐 아시죠? 제 방송 컨셉. 네. 진하다. 바디감 충천. 나쁘지 않네. 지금 제가 뭐 마시고 있냐면 브라질 커피와 에티오피아 커피가 이제 섞여 있는 가장 무난한 이제 블렌드용 커피인데, 이게 좀 시간이 좀 됐어요. 내 손가락이 왜 이렇게 시커매졌지? 한 5개월에서 6개월 정도 되다 보니까 그냥 버리긴 아깝고, 제가 먹어봤는데 또 먹을 만은 또 해요. 진짜 진심. 어디 이런 걸 팔진 않죠. 이런 거 손님한테 팔 수는 없지. 주인한테, 주인이래. 주변에 이런 걸 누굴 줘. 그러니까 나 혼자 먹으려고 테스트 하는 거야. 제가 이거를 이제 하리오로 해서 분쇄도를 좀 굵게 해가지고 한번 추출해서 먹어봤는데, 상당히 산뜻하니 먹을만 했습니다. 그러니까 산패가 많이 됐다 하더라도 이게 이제 보통 약배전에서 중배전된 콩들은 확실히 좀 시간이 가도, 또 이제 공기와 접촉에 산패가 돼도 먹을만은 하다. 네, 근데 뭐 이게 장점이 잘 도드라지진 않아요. 근데 이제 그냥 시중에 흔한 가공 커피 먹는 듯한 느낌이 많이 나서, 그럼 이걸 한번 콜드브루 내려보자. 그래서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침출식이죠, 콜드브루. 뭐 항상 말씀드리지만 더치커피와 콜드브루에 대한 개념 인식이 좀 필요한데 저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콜드브루를 좀 워터드립 방식에 있어서 특히나 차가운 물로 내리는 큰 카테고리라고 본다면, 이제 더치커피는 조금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작은 카테고리로 저는 이제 좀 생각을 하면서 주변에도 이제 교육을 할 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그게 큰 의미는 없어요. 뭐 더치커피가 일본에서 만들어졌고 일본 애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뭐 교토커피다 뭐 그런 지식을 뭐 알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개념적 차이가 좀 있다. 근데 지금 이거는 이제 침출식으로 한 겁니다. 시간은 대략 5시간에서 6시간 정도 우리고 뺐는데, 이 침출식 같은 경우에는 또 너무 길게 뭐 12시간 오래 이렇게 우리면 탁해져요.
그 커피가 탁해집니다. 색깔이 약간 좀 뿌해지면서 또 실제로 먹으면 약간 좀 옥수수 쉰 거, 뭐 약간 그런 느낌도 살포시 나다 보니 약간 좀 가볍게 먹기에는 한 4-5시간만 이제 우린 다음에 싹 빼면 참 좋습니다. 이게 지금 6시간 정도 우린 건데도 생각보다 상당히 깔끔합니다. 커피가. 물론 에티오피아 커피나 브라질 커피의 느낌이 잘 나타나진 않아요. 보통 이제 중남미 커피를 베이스로 한 뭐 우리 콜드브루의 대표 우리 폴바세 커피만 먹더라도 뭐 초콜릿한 느낌이 나는 반면에 이 커피는 그런 건 아닌데 상당히 좀 깔끔하고 그리고 이제 좀 뭐랄까 묵직함도 어느 정도 있는 그런 커피로 이제 재탄생된 거죠. 진심 괜찮아. 네, 진심. 물론 어디 가서 이걸 팔 수는 없지. 네, 팔긴 좀 그런데 그냥 집에서 내가 좀 뭐 그냥 가볍게 먹을 정도로 재활용. 제가 학원생들하고도 같이 이제 공유를 했거든요. 이제 실제로 커피가 이제 오래됐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좀 재활용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다. 뭐 예전에도 저는 뭐 이제 1년 정도 묵은 커피도 해봤었는데 뭐 생각만큼 잘 이렇게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이걸 인식하고 먹으면 아 그런 것 같은데 라는 느낌이 들지만 인식하지 않고 먹을 땐 사실 차이를 잘 몰라요. 그런 면에서 이제 콜드브루의 이제 장점이자 이제 단점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이죠. 자, 제가 오늘은 이제 뭘 갖고 왔냐면 IME라고 해서 이제 이마트 그 편의점 있죠? 거기서 산 거예요.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는데 이거를 제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좀 기억이 안 나서 일단 사갖고 와봤어요. 일단 용량이 큽니다. 이게 지금 보면 500ml로 담겨져 있고 가격대는 2,000원대 정도로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3,000원이 좀 안 됐던 것 같기도 한데 근데 좀 상당히 쌌어요. 제가 들고 있는 걸로 보면 쌌기 때문에 들고 있는 거예요. 물론 제가 이렇게 비싼 커피를 자주 사 먹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밖에 나가서도 실제로 이제 비싼 커피는 조금 심사숙고하고 먹는 편인데 이제 이 제품 역시 이제 일단 싸다 싶어서 일단 들었고요. 써있기로는 이제 프리미엄 콜드브루, 차가운 물로 천천히 추출하여 부드러우면서 커피 본연의 맛과 향을 느낄 수 있다. 신선한 원두, 커피 향을 무첨가했다. 인공적으로 커피 향을 넣지 않았다는 뜻이죠. 아, 계속 목이 잠기는데? 인공적으로 커피 향을 사실 많이 넣다 보니까 조금은 인위적인 느낌이 사실 있을 때가 있습니다만 근데 요새는 이제 무첨가 커피임에도 불구하고 향이 좀 잘 나타나는 그런 커피들이 있어요. 일단 이 제품에 대한 설명을 좀 보자면 서울 F&B에서 가공을 했고 콜드브루 아메리카노라고 써 있습니다. 유통 판매는 이마트24. 일단 제조원을 봐야 되는데 서울 F&B다 보니까 이 서울 F&B에서도 이런 콜드브루 커피들이 상당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에 이 커피들을 많이 생산하는 곳이다 보니 뭐 비슷비슷할 수도 있어요. 일단 원두의 정보를 좀 보니까 에티오피아산, 브라질산이라고 써 있습니다. 플러스 콜롬비아, 그러니까 4대 3대 3. 그러니까 콜롬비아가 4, 에티오피아가 3, 브라질이 3.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제 3 블렌드죠. 한마디로. 세 가지가 섞였는데 느낌이 어떨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일단 때깔로 보면 지금 제가 이제 침출식으로 내린 콜드브루랑 느낌이 상당히 비슷해요. 네 생각이지. 뭐 그럴 수도 있지. 나만의 착각일 수도 있는데 그냥 내가 육안으로 볼 때는 그려. 내 생각이야. 네, 지금 같이 놓고 먹어볼게요. 오, 비슷한데요? 오, 때깔이 상당히 비슷해요. 진심. 진짜. 진짜 비슷해. 뻥 아니야. 좀 요쪽이 조금 더 이제 좀 맑아요. 이마트 24께. 네. 아무래도 제 건 침출식이라 조금은 이제 좀 빛이 투과가 좀 다른데 좀 더 맑아요. 그러니까 저 한마디로 얘기해서 빛이 잘 통한다는 얘기죠. 마셔볼게요. 내게 더 맛있는데? 내게 더 맛있는데? 딱 제 취향이라서 그런 것 뿐이고 맛은
약간 뭐라 그럴까? 오히려 전 거기가 더 나은 것 같은데. 브루빈 거, 그 노브랜드에서 나오는 그 콜드 브루가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참고로 노브랜드 것도 500ml예요. 노브랜드 것도 500ml고, 그게 아마 1800원인가? 2000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것도 싸고 그것도 싸죠. 일단 노브랜드 것도 500ml로, 맞나? 다시 한번 검색을 좀 해볼게요. 아, 500ml 맞네요. 인터넷에도 파는데, 500ml가 1850원. 네, 1850원. 그 제품의 정보가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또 오래되니까 좀 기억이 잘 안 나거든요. 이 노브랜드 콜드브루가 약간 브루빈 커피랑 맛이 상당히 유사합니다. 보시면 제조원은 이제 서울 F&B로 나왔는데 브루빈에서 나온 커피랑 똑같고요. 원두가 똑같네. 이럴 수가. 맛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내 착각인가? 콜롬비아산 40%, 에티오피아 30%, 브라질산 30%. 이게 지금 그 노브랜드에서 파는 콜드브루 아메리카노하고 똑같습니다. 네, 제품의 정보가. 근데 나는 왜 그때 더 맛있게 느껴졌지? 이것으로 나의 그 객관성이 떨어진다라는 거 입증했어. 아이씨, 내 입맛을 믿을 수 없는 거야? 일단 둘 다 서울 F&B고요. 노브랜드 것도, 근데 노브랜드 거는 좀 뭔가 좀 느낌이 좀 달랐는데 내 착각인가? 일단 서울 F&B 똑같고 유통 전문은 이마트로 돼 있고 여기는 이제 이마트 24로 돼 있어요. 그 유통 전문 판매원만 좀 다르고 제조하는 이 주소도 똑같아. 맞나? 주소도 똑같아. 그러니까 똑같은 곳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럼 재료도 똑같다는 얘기죠. 40, 30, 30. 근데 보시면 더치 커피 추출의 고용분 2% 이상. 똑같은데? 그럼 맛이 똑같다는 얘기잖아. 이걸 제가 지금 여름이라 얼음을 넣어서 다시 먹어볼게요. 이 얼음을 넣고 안 넣고의 차이가 좀 있거든요. 왜냐면 이게 지금 꺼내놓다 보니까 미직지근해지지 않습니까? 콜드브루의 느낌이 이제 온도에 따라서 느낌 전달이 좀 다른데 다시 한번 제가 얼음을 넣어서 먹어보겠습니다. 얼음을 좀 다시 좀 넣어봤어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얼음이 녹다 보니까 농도 변화도 있고 그래서 이제 맛의 차이도 실제로 나타나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얼음을 넣어서 먹는 게 전체적으로 커피의 맛을 저는 더 잘 느낄 수 있어서 좋습니다. 다시 한번 먹어볼게요. 확실히 온도가 더 차가워지니까 맛이 좀 명확해지네요. 지금 제가 만든 것도 얼음을 넣었는데 제 거는 얼음을 넣으니까 좀 더 맛이 없지?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씨, 내 입맛에 대한 객관성이 떨어지잖아. 신뢰도가 떨어지면 어떡해. 일단 더 차가워지니까 요 노브랜드랑 같은 요 이마트 24 콜드브루 맛이 상당히 좀 다시 괜찮아졌고요. 이게 차갑지 않을 때는 미직지근하니까 우리 흔히 얘기하잖아요. 그 미지근한 맥주 먹으면 뭐 오줌 같다는 둥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 것처럼 이 미직지근한 콜드브루 먹으면 맛이 되게 오묘하거든요. 애매해요. 근데 이게 차가워지니까 훨씬 더 이제 청량감도 올라가면서 실제로 이제 맛이 조금 더 밸런스가 잡히는. 근데 확실히 이게 가격 대비 만족도는 높은데 막 그렇게 막 맛있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는 아닙니다. 물론 제가 이제 노브랜드에서 이제 콜드브루를 상당히 많이 칭찬을 했었죠. 괜찮다 막 그랬었는데 확실히 괜찮아요. 지금도 먹어보면 괜찮아. 물론 제가 만든 것도 괜찮은데 아이씨, 얼음 넣으니까 더 이상해지는 것 같은데. 제게 조금 더 묵직하거든요. 이게 침출식이다 보니까 커피와 물이 만나 있는 시간이 좀 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간에 따라서 이 침출식 콜드브루는 느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것 같아요. 진짜 1시간, 2시간 정도만 살짝 해서 빼면 되게 이제 가볍고 산뜻한 커피가 되고, 조금씩 시간이 길어질수록 맛의 묵직함이나 특히 이제 좀 불편한 맛들도 사실 좀 나오는 편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오래 놓는다고 그래서 콜드브루 이런 침출식이 뭐 더 맛있고 그러진 않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제 더치커피라고 불리우는 이 점접식 조금씩 물방울 하나하나 떨어뜨리는 커피가 또 나름 또 매력이 있어요. 또 농도도 진하고 희석해 먹는 그 어떤 또 특별함이 좀 확실히 좀 있죠. 근데 이제 집에서는 이 청결 문제도 있고 또 상온에 또 이렇게 온도 변화가 있다 보니까 그냥 냉장고에 침출식으로 뭐 두세 시간 정도만 넣어놨다 살짝 빼면 먹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래된 원두를 재활용하는 측면에서 이 방법이 저는 제일 무난하면서, 그 다시팩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다이소 같은 데 가면 파는 거, 그런 거 하나 사다가 뭐 원두 그냥 분쇄해서 먹기가 너무 괜찮아요. 그런 면에서는 이 홈카페로 이 침출식 콜드브루는 참 활용성 면에서는 참 괜찮다라는 측면에서 한번 이제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제 제가 만든 커피도 한번 다시 비교해 보면서 얘기를 하는 건데, 뭐 제가 만들어서 특별해서 맛있다 이런 건 아니고요. 확실히 그냥 무난한 원두가 그냥 쓰다 보니 맛도 무난하게 잘 나오는 것 같고, 이왕이면 좀 단종이면 더 좋겠죠, 섞인 거보단. 그러니까 콜드브루를 보면 이제 블렌드된 커피들과 이제 단종의 느낌 차이가 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블렌드는 블렌드만의 그 묘하게 맛이 비슷해지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맛이 전체적으로 이제 밸런스가 두세 가지 맛들이 나다 보니까 묘하게 좀 어우러지면서 비슷비슷한 느낌이 나는데, 확실히 이제 한 가지 품종을 가지고 하다 보면 그 커피의 개성들이 좀 살아나다 보니 저는 오히려 이제 단종을 가지고 콜드브루를 만드는 재미가 좀 있는데, 다음에 혹시 또 집에 굴러다니는 또 단종 원두들이 있으면 조금 더 활용을 해볼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콜드브루를 마시면서 지금 커피를 방송을 하고 있고요. 커피와 로스터즈를 다녀왔던 저 개인적인 후기도 좀 남겨볼까 합니다. 아무래도 제가 방송에서 다녀왔던 얘기를 따로 하진 않았기 때문에 또 이번 기회를 삼아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제가 이 커피와 로스터즈를 댕겨오면서 좀 여러가지 생각들이 좀 많이 났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는 어떤 가격이 착한 점, 그리고 사용하는 장비 이런 걸 봤을 때 어떤 카페가 하나 생각이 났어요. 그 북해동에 예전에 한번 제가 잠깐 댕겨오고 유튜브로 영상도 편집했던 그 고서커피라고 있어요. 고서커피. 되게 이제 좀 아담한 카페고 이제 여성분이 운영을 했었던 카페인데, 지금 요 커피와 로스터즈의 컨셉이나 느낌이 고서커피랑 상당히 비슷합니다. 물론 이건 뭐 부정적인 측면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제 느낌을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또 뭐 삐딱하게 보내 뭐 이러지 마시고, 물론 이제 최건우 대표가 이제 커피 쪽에 그도 나름 이제 오래 있었던 사람인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그냥 느낌상으로 보면 그 북해동의 고서커피라고 하는 데랑 그 어떤 그 이미지, 일단 뭐 이 커피와 로스터즈도 이제 커피 꽃이나 이제 커피 나무 그런 것들이 이제 좀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 고서 커피도 컨셉 자체가 이제 그런 컨셉이고요. 지금 이 집 둘 다 페마 레전드 E61 수동 머신기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페마 레전드 E61이 이제 아무래도 여성인들이 많이 선호하는 머신기고, 이제 수동 머신기로서 가격 대비 만족도가 상당히 높다 보니까 꽤 오래전부터 이 모델을 많이 써왔던 거라 뭐 특별히 이상하진 않는데, 뭐 안핌 계열의 이제 그라인더 쓰는 것도 그렇고 전체로 느낌 상당히 비슷합니다. 뭐 여기도 뭐 일단 뭐 커피와 로스터즈는 이제 뭐 삼거리 다방 패밀리로 이제 방송 인터뷰를 통해서 알려졌지만, 뭐 고서커피도 그런지는 모르겠어요. 뭐 자세한 건 제가 알 수 없습니다. 뭐 제가 이런 것까지 물어보진 않았는데, 이 고서커피와 아무튼 이 커피와 로스터즈가 컨셉이나 이제 보여지는 이미지, 그러니까 장비에 대한 느낌, 물론 딱 그 외관에 느끼는 풍기는 느낌이 좀 달라요. 일단 이 커피와 로스터즈는 말 그대로 진짜 화이트 톤의 깔끔한 느낌이고, 이 고서 커피는
조금은 앤틱한 느낌이 좀 나는 카페였다면, 또 일단 꽃도 좀 많고요, 여성스러운 느낌이 좀 나는 반면에 그런 차이점은 있지만, 일단 심플한 디자인이며 또 이제 커피를 하는 어떤 스타일, 그리고 이제 커피의 느낌, 물론 이제 고서 커피는 이제 스페셜티 전문 커피를 표방하진 않습니다. 않는데 그냥 느낌이 상당히 비슷했다, 그냥 이런 얘기를 좀 드려보고 싶었어요. 이건 그냥 제 사견이에요. 뭐 제가 몰라요. 이 두 집을 모릅니다. 뭐 이 집이 서로 연관성이 있는지 물어보지도 않았고, 뭐 나중에 기회 되면 또 물어보면 되죠. 혹시 고서커피랑 알고 계냐 뭐. 근데 생각보다 이 커피 업계가 바닥이 좁다 보니까 물어 하다 보면 한 다리 건너 대부분 다 이렇게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물론 프랜차이즈 쪽도 그렇습니다. 보통 이제 스타벅스 출신 사람들이 다 이렇게 나와서 프랜차이즈를 차리다 보니까 그 업계에 있는 분들이 대체적으로 다 알아요. 그러다 보면 사실 이 프랜차이즈 본사 쪽에서 일할 때 그 이미지 관리 같은 걸 저처럼 잘못하면 이제 어디 취업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면 이게 소문이 금방 나거든요. 아, 저 자식 쓰면 안 된다. 쟤 좀 인성 그렇다. 또 뭐 싸가지 없다. 뭐 이제 이렇습니다. 그러다 보니 커피 업계에서도 이제 제가 이제 소문을 좀 잘못 낸 거죠. 네, 이 이미지를 좀 잘못 만들다 보니까 뭐 좀 싸가지 없는 부분도 있어요. 네, 그랬는데 뭐 나는 잘하려고 그런 거였는데, 뭐 성과주의는 아닙니다만 아무튼 좀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좀 임원들이 저를 썩 좋게 안 보다 보니까 제가 이제는 이제 커피 업계에 이제 특히 프랜차이즈로 돌아가기 어렵다 보니 이제 좀 약간은 좀 사이드로 밀려난 사파죠, 사파. 근데 정파가 아닌 사파로 지금 활약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 이 커피 로스터즈를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일단 뭐 커피 꽃이 그려져 있는 컨셉, 뭐 꼭 여기만 썼겠습니까마는 기본적으로는 느낌이 되게 심플합니다. 뭐 이렇게 로고나 색상 이런 것들을 뭐 과하다거나 뭐 너무 지나치게 인테리어에 취장하는 어떤 그런 느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깔끔하고요. 그리고 일단 커피 가격대가 착해요. 뭐 원두도 그렇고 드립백도 그렇고, 뭐 디저트 제품이 좀 약합니다. 이 집은 참고로. 왜냐면 여긴 디저트 전문점이 아니라서 현재로서는 이제 디저트를 전문으로 하는 이제 파트너랑 같이 운영을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안스 베이커리 이제 이 제과 쪽 담당하시던 분이 오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제 젊은 친구랑 같이 이제 일을 하고 있다는데, 현재로는 이제 디저트 쪽은 거의 쿠키 정도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데, 뭐 향후 조금 더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카페 컨셉이라든가 제품을 좀 다양화할 생각은 있다고 하는데, 근데 현재로서는 이제 디저트 부분이 좀 약하다 보니까 디저트 좋아하시는 분들보다는 좀 커피와 이제 좀 깔끔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에게 더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이 집이 확실히 이제 저렴한 가격대 높은 품질의 커피를 만나볼 수 있는 곳이라서 제가 이제 꼭 다뤄보고 싶어서 이제 다뤘던 거고요. 사실 저는 여기를 다녀오면서 전체적으로 마음에 좀 쏙 드는 카페였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우리 동네에 있었으면 정말 수시로 자주 가서 커핑도 좀 하고 커피에 대해서도 좀 얘기도 좀 많이 나눠보고 이제 그럴 카페죠. 그러니까 뭐 근데 사실 자기 집에는 또 이런 가까운 카페는 이런 데가 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말 아쉬웠는데, 솔직히 이제 커피 좀만 관심이 있어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런 카페에 이제 자주 가면서 이 대표도 상당히 젊거든요. 젊은 친구들이랑 이렇게 좀 얘기도 좀 많이 나누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친분도 쌓고 커피에 대한 정보도 공유하고 그러면 참 좋겠다. 그러니까 제가 조금 하고 싶었었던 그런 카페와 좀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일단은 그 착한 가격대뿐만 아니라 그 정직한 커피를 팔다 보니 커피가 상당히 정직해요. 그러니까 워시드는 워시드의 느낌 그대로 나고, 내추럴은 내추럴 느낌 나고, 에티오피아는 에티오피아 커피가 그대로 나는 거죠. 뭐 음료 자체의 완성도가 너무 고퀄리티다 이런 건 아니지만 이 가격대에 이 정도 커피를 할 만큼 정말 괜찮았습니다. 일단 라떼류 같은 경우에도 단맛과 고소함이 너무 잘 나서 3,800원짜리 라떼 치고는 상당히 괜찮다. 특히나 이렇게 또 앉아서 먹을 수 있는 곳, 뭐 테이크아웃 하면 할인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걸 안 물어봤네. 아, 테이크아웃 할 때 만약 할인까지 되면 더 대박이겠다 이 집은. 네, 만약 그렇다면, 근데 제가 봤을 땐 가격이 저렴하니까 할인을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뭐 그 정도만 하더라도 참 만족스러운 카페다. 그리고 특히나 뭐 서울 쪽 가보시면 커피 한 잔 먹으려면 보통 4,000원이거든요. 기본이 4,000원이에요. 뭐 아메리카노도 4,500원, 뭐 또 아이스는 또 5,000원, 6,000원 하는 곳이 이제 허다해서 오히려 이제 3,000원대 커피가 이제 잘 안 보입니다. 뭐 진짜 저렴한 집들 빼고는. 근데 저렴하면서도 스페셜티를 먹을 수 있다? 네, 상당히 매력이 넘치죠. 네, 그러다 보니 이 집을 소개했던 거고요. 뭐 좀 멀어요. 뭐 인천 끝쪽 동네 송도에 있다 보니 뭐 자주 찾아갈 수 있는 여건은 안 되지만 혹시 이쪽을 지나갈 때 기회가 되신다면 한 번쯤 이용해 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취지에서 다시 한번 제 느낌을 전달해 봅니다. 저는 또 가고 싶습니다. 근데 좀 멀어서 안 못 가겠지. 근데 진짜 가까우면 자주 가고 싶어. 그래서 이제 뭐 커핑도 같이 하면서 사실 돈 10,000원 정도 내고 여러 가지 한 대여섯 가지 커피를 커핑하면서 커피 얘기 나눈다. 그거는 뭐 커피를 그냥 먹어도 5,000원인데 커피를 마셔보면서 커피 얘기까지 하고 놀면서 10,000원이면 혜자죠. 네, 저는 혜자라 생각해요. 네, 물론 이제 오픈을 아직은 안 했죠. 실질적으로 이제 오픈 커핑을 안 하고 있는데 이제 뭐 비공개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근데 오픈 커핑을 하게 되면 가고 싶은 느낌이 듭니다. 근데 진짜 가까우면 자주 갈 것 같아요. 제가 수시로 가서 인사도 나누고 하루에 한 잔씩 아이스 아메리카노 먹으면서 뭐 커피 얘기도 나누고 얼마나 좋아. 뭐 그냥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뭐 편의점에서 먹어도 2,500원, 뭐 기본이 보통 2,500원이잖아요. 편의점에서 먹으면 컵커피나 이런 거 뭐 켄타이 커피 보통 2,500원이에요. 물론 마트에서 팔면 뭐 1,000원대도 사는데 뭐 마트까지 갈 수는 없으니까 기본을 먹어도 2,500원짜리 커피를 2,800원에서 3,800원 정도 먹는다는 건 뭐 그렇게 부담 가는 가격이 아니죠. 네, 그러다 보니 참 칭찬할 게 많다라는 취지에서 간단하게 언급해봤습니다. 자, 이제 다시 또 이제 본론으로 들어와야죠. 네, 정신이 또 없네. 네, 또 아침에 녹음하니까 오락가락해요. 커피를 먹고 있어도 오락가락해. 자, 이렇게 해서 커피를 먹어보고 있는데, 자, 오늘의 기사거리를 한번 언급을 하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 댓글을 요새 아무도 안 달아주시네요. 좀 댓글 좀 달아주세요. 너무 없어요. 외로워요. 여러분들의 반응이 궁금해. 반응이. 뭐, 어떤지, 내 방송이, 물론 항상 초지일관 똑같다 보니 뭐 굳이 얘기를 안 해도 알겠지만, 궁금해. 여러분, 사연도 보내주시고, 요새 사연도 없어. 내가 요새도 방송을 너무 날로 먹어서 그러나? 열심히 해야 되는데. 자, 이제 커피 기사거리 한번 소개해 볼게요. 자, 일단 커피에 일단 첫 번째 눈에 띄는 게, 가로수길이 유령 도시가 됐다. 핫플레이스 커피 스미스 1호점 폐점 쇼크라는 기사입니다. 커피 스미스 제가 또 한동안 몸담고 있었던 프랜차이즈죠. 참고로 커피 스미스는 제가 본사에 있었던 건 아니고 그 가맹점을 맡아서 있었습니다. 뭐 관리자로 있었고요. 물론 이제 슈퍼바이저와 이제 잦은 미팅도 하고 또 이제 여기 제가 있었던 커피 스미스가 다른 커피 스미스와 좀 차별화가 돼 있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통 프랜차이즈는 이제 개인 커피를 판매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냐면 프랜차이즈 원두만 하니까. 근데 저희가 했던 요 지점이 그러니까 초창기에 이제 초기에 개설됐던 점포라서 그런지 본사에서 많이 배려를 해줘서 이제 약간 개인 카페와 프랜차이즈의 약간 크로스오버 성격을 가지고 있었고 실제로 약간 리저브 같이 약간 스페셜티 커피를 프랜차이즈이지만 같이 이제 했었어요. 그래서 이제 본사에서 이제 어떻게 보면 배려를 해준 거죠. 네, 프랜차이즈 치고는 본사에서 참 많이 배려해 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사와의 마찰도 실제로 많이 있었어요. 저희가 이제 폐점할 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이제 막 있었는데 사실 그런 얘기를 다 방송에서 하긴 좀 어렵습니다만 사실 이제 커피 스미스라고 하는 간판을 거진 제 기억으로 6년 이상 했었다 보니까 이제 나름
있었죠. 네. 본사와의 이제 관계도 있었고, 또 이제 본사 슈퍼바이저나 또 임원들과의 미팅도 이제 종종 있다 보니 좀 애착은 있었습니다. 근데 뭐 사실 제가 점주는 아니다 보니 그냥 이제 커피 스미스와의 이제 좀 인연이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 스미스의 어떤 그 과정들을 다 지켜봤죠. 특히 이제 손태영 대표가 예전에 또 연예인들과의 이제 스캔들과 및 그 기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참 불협화음이 참 많았던 프랜차이즈였는데, 지금 여기 1호점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본점이죠. 네, 직영점입니다. 직영점. 가맹점이 아니라 직영점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없어졌다라는 기사를 제가 한 몇 달 전에 커뮤니티에서 한번 본 것 같아요. 봤었어요. 근데 이제 여기 기사로 좀 떴네요. 써있기로는 7월 10일 영업을 종료한다라고 이제 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 7월 초가 아닌데 이게 좀 꽤 지난달부터인가 약간 얘기가 좀 나왔던 것 같은데, 실제로 이 커피 스미스 1호점에 약간 뭐 패전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요 지금 신사동인가요, 여기가? 신사동 맞죠? 네. 여기에 이제 핫플레이스로서 이제 압구정동이랑 그러니까 압구정동이랑 이제 껴 있는 거죠. 압구정로 사이에 이제 이 신사동 가로수길이 이제 형성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뭐 유명하다는 카페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제 식당들이 이제 핫플레이스로서, 그도 어떻게 보면 이제 커피의 트렌드를 이끌던 곳이죠. 2010년도 요 그 커피의 전성기를 이끌어가던 그런 길인데, 이제 여기가 이제 압구정이라고 하는 지역이 이제 죽어가면서 아무래도 이제 관광객의 여파도 좀 있습니다. 중국 관광객 여파도 있었고, 그 실질적으로 이제 상권들이 이제 조금씩 죽어가니까 여기도 이제 영향을 받은 것 같아요. 저 역시도 여기를 예전에는 좀 갔었습니다. 뭐 워낙에 핫플레이스라서. 우리가 예전에 이제 신촌 하면 뭐 어디서 만나자 그런 거 있었지 않습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 8, 90년대 이제 보통 신촌 하면 그 현대백화점 앞에 이제 그 시계탑 뭐 이런 데서 만난다거나, 뭐 이대 쪽에서 만난다든가, 뭐 홍대 하면 딱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홍대 하면 그 KFC에서 만난다든가, 뭐 이제 물론 세대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뭐 강남역 몇 번 출구에서 만난다 뭐 이제 이런 거, 뭐 가로수길 가면은 뭐 어디서 만난다 뭐 이제 이런 어떤 그 암묵적인 사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희 세대 때는 이제 실제로는 이제 신촌 쪽에서 많이 모였었는데, 뭐 종로 아니면 신촌이었죠. 근데 이제 요즘 젊은 세대한테는 또 요 가로수길이 한때 핫했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추억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그래서 뭐 폐점 소식이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퍼지면서 추억이 사라지고 있다. 네, 뭐 보면 10년 장사해도 가로수길 이렇게 힘든 적이 없었다. 이러면서 이제 좀 빈 점포들이 많이 나타나는 그런 거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 사실 요즘에 안 힘든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저도 서울 돌아다닐 때마다 종로 명동 죽어 자빠지는 걸 보면서 말 그대로 진짜 죽어서 자빠지는 거죠. 점포들이 아예 없어지니까. 뭐 사실 명동만 하더라도 뭐 우리 이전 세대 이후 세대를 보더라도 명동이 이렇게 될 거라는 상상을 해본 적이 없거든요. 지금 가보시면 점포 하나도 없어요. 거진 다 파져 있습니다. 1층은 진짜로. 거기 뭐 라인 프렌즈도 이미 문 닫혀 있고 껌껌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때는 그래도 이제 젊은 층이나 또 관광객들이 빠글빠글하던 그런 핫플레이스들이 다 죽어가고 있죠. 근데 이거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라고 하는 이 시기에 모두가 어렵다 보니 뭐 대기업이든 뭐 프랜차이즈 본사든 뭐 쉽지 않겠죠. 왜냐하면 특히나 이런 임대료를 내면서 버텨야 되는 이런 공간들은 참 어려운 시기를 맞고 있고, 또 이런 시기를 통해서 또 이제 시장에 또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하나의 이제 선순환이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시장 구조의 이제 변화를 이끌어 간다는 걸로 볼 수 있겠죠. 우리가 이제 과거에 수많은 어떤 역경을 통해서 시장 구조의 변화를 이끌어 왔고, 또 그런 걸 통해서 또 새로운 또 폐상되는 새로운 시장이 형성됐던 것처럼, 또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새로운 것들이 또 생기고 변화되어 가는 것이 아닐까라고 저는 해석을 해보면서
좀 뭐 힘들고 어려운 내용인데 또 좋은 쪽으로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그 다음 기사로는 이제 커피 원두값 급등 기사가 이제 계속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제 뭐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뭐 컨테이너 물량 문제, 이제 물동량의 이제 운송의 문제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가뭄과 한파, 어떤 계절의 이상 기후로 인해서 지금 생산량이 급감하는 내용이 상당히 많이 언급되고 있어요. 지금 브라질 쪽 기사들이 나오고 있는데, 브라질 산지에 이제 한파까지 겹치면서 원두, 이제 생두죠, 생두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내년 생산량이 많지 않을 거로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볼 때 내년이죠. 가뭄과 한파의 영향이 생산량이 오히려 줄 걸 예상을 하면서 실질적으로 커피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거는 뭐 최건호 대표하고의 이제 인터뷰에서도 나왔지만, 실제로 이제 커피를 쓰는 로스터들이나 이제 바리스타들, 커핑을 하는 커퍼들은 많이 느낄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예를 들어 뭐 10,000원대 초반의 스페셜티를 사면 만족도가 높았더라면, 지금은 이제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썼었다. 그럼 지금은 한 14,000원짜리를 써야 그 만족도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격대가 올라가는 거죠. 가격대가 올라가야 예전에 느꼈던 만족도를 느낄 수 있는, 그러니까 이제 커피 가격을 간접적으로나마 올라간다라는 걸 시사하는 내용이죠. 왜냐면 예전에는 뭐 9,000원짜리만 써도 커피가 맛있다라면, 지금은 12,000원, 13,000원을 써야 예전의 퀄리티가 나온다라는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제 커피가 이제 품질 대비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걸 나타내는 거죠. 그런 면에서는 이 얘기는 몇 년 전부터 꾸준히 제기가 됐었어요. 왜냐면 전체적으로 생산량이 많았던 나라들이 기후변화라든가 뭐 아니면 그 나라의 분쟁, 내전 뭐 이런 걸로 인해서 커피의 생산량과 유통량 자체의 변화가 매년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실제로 커피 가격에 반등하는 요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브라질이나 뭐 콜롬비아 이런 나라들이 이제 많이 언급되는 나라죠. 왜냐하면 생산량이 많은 나라가 브라질, 콜롬비아, 베트남 이런 나라들인데, 이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량이 이제 저해가 오다 보면, 사실 생산량이 많다라는 건 사람들이 많이 쓴다는 얘기인데, 그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소비자한테도 그러한 영향력이 다가올 수밖에 없다라는 걸 시사하고 있고요. 실제로 이런 선물 거래를 통해서 많은 커피 선물이 10% 폭등했다라는 내용도 이제 나타나고 있어요. 아무래도 이제 생산량이 적어지고 수요량이 늘어나니 이거 당연한 내용이죠. 네, 그런 면에서 앞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은 이 커피의 생산의 이제 저해, 그리고 소비량의 증가로 인해서 커피의 선물 가격 및 커피 원두값의 급등은 당연히 따라오는 얘기가 아닐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뭐 그렇습니다. 다음 기사로는 이거 콜드브루 아메리카노, 지금 이거 이마트 거는 이 시간이 지나면서 녹을수록 더 단맛들이 잘 나는 것 같습니다. 얼음이 녹으면 더 맛이 좋은 것 같아요. 내 거는 왜 별로지? 아이씨, 별론데? 시원할 때 바로 먹을 땐 괜찮은데, 이게 또 시간이 지나면 그 미직지근해지니까 또 맛이 없네. 아쉽네. 자, 다음 기사. 레스토랑이야, 커피 전문점이야, 프랜차이즈는 변신 중, 뭐 이런 내용이 나오네요. 프랜차이즈. 참 이게 참 동전의 양면성이죠. 우리나라에서 있어서만큼은 이 커피 시장의 주도적인 역할을 한 게 사실 이 프랜차이즈입니다. 뭐 스타벅스를 필두로 해서 한국 커피 시장을 이끌었던 게 프랜차이즈죠. 개인 카페보다는 사실 프랜차이즈를 통해 커피의 확산과 시장의 변화를 주도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데, 그런 면에서는 확실히 이 커피 프랜차이즈 주도의 커피 시장이 언제쯤 우리는 개인 카페나 로스터리 카페 주도의 카페 문화로 바뀔지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마 상당히 시간이 많이 필요할 것 같은데, 사실 프랜차이즈는 항상 언급드리지만 그냥 기업이에요. 기업. 이 사람들은 제가 프랜차이즈를 싸잡아 비난하거나 굳이
이분들과 싸울 생각은 없습니다만 기업의 생리를 좀 잘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조금 가끔씩 순진하고 착한 거는 기업을 너무 신뢰해. 기업은 신뢰의 대상이 아니에요. 네. 물론 사람도 신뢰의 대상이 아니죠. 하물며 가족도 못 믿는데 누굴 믿습니까? 하물며 남인데, 남이고 이 기업은 말 그대로 이 실익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아시죠? 기업을 얘기할 때 우리가 항상 얘기하는 게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재화와 용역을 생산하는 조직적인 경제 단위로 많이 얘기합니다. 이건 뭐 경영학과나 경제학과, 기타 이제 뭐 경영 뭐 돈과 관련되어 있는 모든 학문에서 가르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기업은 말 그대로 수익성이 목적이에요. 그러니까 이분들은 뭐 커피의 전문성, 뭐 상생 이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아요. 제가 만나봤던 이런 프랜차이즈 본사와의 이제 그동안 몸을 담아왔지 않습니까? 보면 이분들은 그냥 수익이 목적입니다. 뭐 보다 전문적이고 양심 있는 그런 거는 그냥 대외적인 표방이고요. 다 돈이에요, 돈. 그러니까 돈이 가는 쪽으로 흘러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커피 프랜차이즈는 소비자의 니즈를 쫓아가요. 그러니까 커피에 대한 전문성과 그것도 양심 있고 직업윤리 이런 거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돈이 원하는 곳으로 기업은 방향을 트는데 아무래도 프랜차이즈가 이제 요새는 간편식 그리고 이제 건강 이제 조리 과정이 이제 간편하면서 바로 먹을 수 있는 여기 보면 RT 푸드로고 나오는데 RTD든 RTE든 뭐 말은 참 잘 만든다. 뭐 그렇답니다. 근데 이제 보통 프랜차이즈를 하려는 가맹주들이 착각하는 게 기업이 나와의 파트너로서 인식을 하시는데 본사는 여러분들을 파트너로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냥 여러분들을 돈으로 보지 여러분들과의 상생을 목적으로 하지 않아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대외적으로는 그렇게 얘기 안 하지. 근데 메가커피의 매각도 보시면 알겠지만 그분들은 그냥 돈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다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를 너무 신뢰하고 쉽게 생각하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시는 분이 상당히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분들을 보다 보면 너무 답답하죠. 아, 이렇게 순진하실 수가. 아, 세상에 나보다 더 떼먹고 똑똑하시다는 분들이 왜 이러실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분들 너무 믿어. 네. 여러분들 그 기업의 이런 뭐 컨설팅을 자문하는 이런 분들은 말 그대로 기업의 입장에서 생각하고 접근하는 거지 여러분들의 주머니 사정을 계산하지 않아요. 네, 그런 면을 꼭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고 물론 어쩔 수 없이 프랜차이즈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일 수도 있어요. 물론 어떻게 다 네 생각처럼 넌 쉽게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프랜차이즈를 할 때는 한 번 더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이 기업이 진짜 함께 해볼 만큼 안정된 기업인가? 적어도 이제 규모가 어느 정도 안정적이어서 뭐 그래도 오래 할 수 있는 그런 회사를 찾는 게 낫죠. 언제 공중분해될지 언제 사라질지 또 언제 팔아먹고 집에 갈지 알 수가 없어서 그런 것들을 좀 신중히 좀 평가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다 보니까 프랜차이즈는 돈이 될 만하다 싶은 건 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사실 커피만 팔아갖고 이제 안 된다는 걸 본인이 알거든. 회사들도 알아요. 왜? 경쟁이 점차 심화되고 서로 나눠 먹기를 하다 보니 예전에는 이제 사실 카페에 가야만 커피를 먹고 문화를 즐겼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뭐 배달로도 먹고 홈카페도 되고 뭐 무인 카페, 편의점, 뭐 마트 많죠. 커피를 먹을 수 있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굳이 거기까지 안 가도 돼. 그러다 보니까 이왕이면 밥을 먹으러 오게끔 이제 밥도 팔고 브런치 말 그대로 아침과 점심을 분위기 있게 즐기면서 밥도 먹고 커피도 먹고 뭐 이제 다 하고 있어. 이제는 아예 뭐 피자도 팔고 빵도 팔고 이제 뭐 스파게티도 팔고 조만간 이제 뭐 국밥도 나올 것 같아요. 여러분의 건강을 생각하는 모닝국밥, 네, 브런치, 점심, 뭐 이제 디너, 뭐 와인, 바, 뭐 다 해. 이제 뭐 안 하는 게 없어. 왜? 돈이 되는 걸 다 해야 되거든. 근데 사실 커피를 추구하는 이 뭐랄까 로스터리 전문점은 이걸 따라가면 안 돼요.
이 사람들은 기업이고 또 이 자본력과 마케팅력이 있으니까 이런 걸 해도 어느 정도 이게 되는데, 개인 카페들이 이런 걸 덩달아 따라가다 보면 말 그대로 죽도 밥도 안 됩니다. 죽도 밥도 안 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설렁탕 집인데 칼국수도 팔고 쫄면도 팔고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커피는 타 외식업에서도 대용식이나 대체재가 다소 존재하다 보니 커피 전문점만으로 커피를 이제 수익성을 담보할 수 없는 게 이제 다 현실적으로 인식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카페족들을 상대로 이제 식사까지 하면서 또 고급화, 또 그들의 문화를 공유할 수 있는 다양성 면에서 이제 다 손대는 거죠.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커피 전문점이 커피 전문점이라기보단 커피를 통한 문화와 그 식사, 한마디로 이제 의식주를 같이 해결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의식주, 이게 이제 커피와 하나로 이제 카테고리를 묶여가고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이제 그 다음 후속 기사가 나오는 내용인데, 제가 뽑은 또 하나의 기사는 어디 갔어? 내가 뽑아놓고 어디 갔어? 아니, 이럴 수가. 사라졌어? 아, 점점 머리가 나빠지다 보니까 참 찾아놓고도 못 찾네. 자, 아메리카노 한 잔에 19,000원, 명품 디올은 왜 카페를 차렸나? 라는 기사 나오고 있죠. 사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트렌드가 됐어요. 왜?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커피 전문점이 이제 단순히 커피만 공유하는 그런 나라가, 문화권이 아니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특이하게도 이 뭐랄까, 이 크로스오버, 말 그대로 이제 짬뽕 문화가 참 잘 발달돼 있는 나라입니다. 또 워낙에 이 국민성들의 주체성이 강하다 보니까 창의적이에요. 다 창의적이야. 그러니까 자기에 대한 재해석과 어떤 문화를 재평가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이제 한국만의 이제 독특한 문화인데, 사실 이런 것들이 사실 오늘날의 한류를 이끄는 또 하나의 경쟁력이 되는 게 맞습니다. 제가 이 꼽은 메뉴, 꼽은 메뉴래. 이 기사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시계 브랜드 IWC는 소공동 롯데백화점 본점 5층에 세계 최초로 카페를 열었다. 아시겠지만 이제 스위스 명품 시계 브랜드 IWC라고 이제 남자들은 좀 잘 알 겁니다. 시계 좋아하시는 분. 저도 이제 시계를 한 시계 하다 보니 뭐 부모님이 이제 물려주신 롤렉스 시계가 있으면 좋겠는데 부모님께서 다 롤렉스를 차고 계시거든요. 근데 다 팔아 드셨어. 보통은 이제 제 할아버지, 아버지 다 이제 롤렉스를 차으셨었는데, 보통 할아버지가 쓰시던 거를 이제 아들이 물려주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다 어디 갔어? 다 팔아먹었나 봐. 뭐 저희도 이제 시계를 상당히 좋아합니다. 네, 그 부모님의 이제 그런 영향을 받아서 저도 시계를 상당히 좋아하고, 그 수계를 많이 수집하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 시계가 상당히 비싸요. 뭐 이제 시계 전문가들은 이제 무브먼트의 개발이 더딘 거에 비해 너무 거품이 껴있다라는 얘기를 사실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계가 1억, 2억 하는 게 가당치도 않다, 뭐 이제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뭐 전문가들은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만, 사실 이런 소비자들은 자신들의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 남자들은 요 시계와 차 이런 것들이 자기를 과시할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소비품이죠. 그런 면에서 요 시계 브랜드들이 실제로 요즘에 이제 카페를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뭐 루이비통도 한다는 얘기를 그 외국 기사를 통해서 봤는데, 그러니까 예전에는 단순히 커피라고 하는 그 문화 소비재를 커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이제 의식주가 같이 들어가는 거죠. 음식과 또 이제 의복, 우리가 입고 하는 것들이 커피와 함께 접목이 돼요. 그 대표적인 그 브랜드를 하나 보자면 라이프워크를 듣고 싶은데, 뭐 기사에는 안 나왔습니다만 명동에 가시면 라이프워크라고 하는 브랜드가 운영하는 카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세요? 그런 거 아실라나? 뭐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저는 여기를 댕겨 왔습니다. 물론 제가 언급은 잘 안 했었지만 이게 명동역 근처에 가까이 있어요. 4호선에. 그러니까 상당히 가까이 있고 이게 지하에 위치돼 있는데, 저는 여기를 이제 구경을 했었죠. 왜냐면 라이프워크라고 하는 게 이제 우리나라 의류회사로 알고 있어요. 뭐 저는
이 집 옷을 입어본 적은 없습니다. 뭐 약간 제 취향이 아니어서 그런 걸 수도 있겠는데, 일단 제가 이 개를 안 좋아해서 그런 건가? 이 라이프워크가 운영하는 카페를 가보시면, 그러니까 옷도 있고, 이제, 그러니까 의류를 보고 살 수도 있고, 카페도 있어요. 그러니까 디저트 전문 카페로 구성되어 있는데, 커피 가격이 비싸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4,500원에서 이제 5,000원대 형성되어 있는 일반적인 서울 상권에 위치한 카페인데, 뭐 이제 크로폴도 있고 상당히 이제 넓고 쾌적한 인테리어에 사람들이 이제 많이 와서 먹는 컨셉인데, 근데 이제 여기 이제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것 같습니다. 왜냐면 명동 시내에 특히나 이제 그 비싼 더 페이스샵 그쪽 옆쪽에 있는 걸로 기억이 나는데, 맞나? 아니면 말고 가보시면 이제 옷을 보고 사면서 커피도 먹을 수 있는 곳이죠. 사실 이거는 예전에부터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보세 옷가게를 하면서 카페를 접목한 거는 예전부터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이제 기업들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서 소비자들의 다양한 니즈를 이 커피와 접목되어 있는 소비 문화와 패턴으로 이제 이끌고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명품 브랜드들이 이런 걸 시도를 하고 있다. 사실 이런 건 앞으로 이제 향후 계속 보여질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여기 기사에는 이제 에르메스, 카페 디올, 뭐 이런 그 명품 브랜드들이 하고 있대요. 여기 보시면 2015년에 서울 청담동 매장인 하우스 오브 디올 5층에 카페 디올을 차렸는데, 이런 것도 있었구나. 저도 몰랐네요. 프랑스 유명 제과 셰프인 피에르 에르메가 만든 마카롱뿐만 아니라 피에르 에르메 파리 현지에서만 맛볼 수 있는 스페셜 음료를 판매하는 소식에 많은 연예인과 인플루언서가 방문했었다. 아, 그랬었군요. 나 안 갔었어. 이 디올 컵 카페가 있대요. 2015년도에 열었다네요. 이런 게 있었네. 아, 역시 나도 무식해. 전문가들은 의식주의 순서로 트렌드가 움직이지만 트렌드의 주기는 의생활이 가장 짧기 때문에 브랜드 입장에서 식생활과 리빙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며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지적했다. 역시 이런 어떤 해석과 평가. 루이비통 카페, 불가리 카페 등도 인기 있다. 런던, 밀라노, 발리 등에서 호텔을 운영 중이다.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이제 세계적인 흐름과 트렌드인 것 같습니다. 뭐 구찌, 상하이도 있다네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브랜드가 예전에 단순히 패션 브랜드로서의 가치로만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의, 식, 주, 이 모든 것이 크로스오버되는 하나의 공통된 어떤 커피와의 접목되어 있는 문화 소비재로서 새로운 트렌드를 만들어내고 이끌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하나의 움직임으로 나타나고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프랜차이즈 뿐만 아니라 커피 브랜드에서도 나타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샵앤샵 개념으로서 단순히 커피만 먹는 게 아니라 커피도 먹고 문화도 소비하고 또 이제 우리가 원하고 있는 다른 니즈를 충족해주는, 물론 저는 이런 쪽을 선호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이야 브랜드 가치와 네임밸류를 어필해야 되고, 그러한 네임밸류를 오랫동안 유지하고 또 소비자로서 문화로서 어떤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야 되는 필요성이 있다 보니까 하겠지만, 사실 개인 카페는 그냥 카페에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기업들이 할 내용이고, 왜냐면 기업들은 이윤을 창출하고 트렌드를 이끌어 가야 되잖아요. 근데 개인 카페들이 이런 걸 따라하다 보면 죽도 밥도 안 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하나의 기사로서 제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이런 트렌드다. 그런 면에서 이제 프랜차이즈는 이런 식으로 계속 변화되어 갈 거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디야도 뭐 피자도 출시하고 이런 걸 보면 뭐 하나 이해는 됩니다만, 조금 본질적인 것들을 좀 더 강화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좀 말씀을 드려봤어요. 왜냐면 이랜드래. 그 이디야는 아직 그 브랜드 네임 밸류로서의 가치가 높게 평가가 안 되는 거죠. 그냥 가성비 좋은 커피 이것만으로는 오래 가기가 어렵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만들어 갈 수 있는 어떤 강한 어떤 그 뼈대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항상 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해서 기사 또 있구나. 여름만 되면 나오는 기사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거를 한번 언급하면서 또 얘기를 진행해 볼까 합니다. 뭐 매년 여름만 나오면 항상 나오는 거죠.
그 얼음에서 세균이 검출됐다. 뭐 이런 기사인데, 사실 이거는 조금 특정 브랜드가 언급이 됐지만, 사실 이거는 어느 카페에 가서 검사해도 아마 나올 거예요. 여기 기사에는 유명 커피 프랜차이즈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얼음에서 기준을 초과하는 세균이 다수 발견됐다. 적발된 커피 전문점은 이디야, 메가커피 등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 보시면 뭐 커피 베이, 카페 베네, 커피 더맨, 뭐 로스팅 랩에서도 나왔대요. 뭐 사실 12개 매장에 대해 이제 제빙기 사용을 중단시켰다. 이제 뭐 이런 내용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나는 안 걸려서 깨끗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이 커피 전문점을 운영하는 업주나 이 운영자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이 좀 낮아요. 그런 면에서는 아마 이건 매년 반복될 겁니다. 왜? 그들이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적으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거든요. 특히 제가 깜놀하는 게 프랜차이즈들 특히나 이 러시타임에 사람 많은 데 가면 제빙기 아예 열어놓고 영업을 합니다. 되게 위험한 겁니다. 왜냐면 제빙기를 대놓고 열어놓는 거는 닫아놔도 벌레가 들어가고 이물질이 들어가는데 생각보다 벌레 엄청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제빙기들 청소할 때 보면 바닥에 새까맣게 그 날파리 같은 거 잔뜩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많이 들어갑니다, 진짜. 여름엔 진짜 많아요. 뭐 가을, 겨울엔 그나마 덜한데 여름에는 아마 청소할 때마다 나올걸요? 그러니까 저도 나름 그 제빙기를 한 달에 한두 번씩 청소한 사람인데, 물론 매일 청소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매일 청소하는 게 상당히 힘듭니다. 그렇다고 하지도 않는 걸 하겠다고 고집스럽게 할 수는 없고, 그럼 한 달에 한두 번이라도 주기적으로 하자 이렇게 하는데도 그렇게 나오는데, 하물며 안 하는 카페에서는 안 걸리는 게 이상한 거지. 아마 전국에 있는 카페 다 검사하면 안 나오기 어려울걸요? 그만큼 이 얼음에서 대장균 나오는 거는 특정 브랜드를 언급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거진 다 나온다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안 걸렸으니까 깨끗하다? 이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이 운영자들과 업주들이 의식적으로 좀 개선이 돼야 돼요. 이거 진짜 내가 먹을 거다. 내 가족이 먹을 거다. 정말 깨끗하게 해야겠구나. 그러니까 얼음에서 세균 검출뿐만 아니라 뭐 콜드브루, 기타 등등 아마 모든 이 식음료 쪽에서는 이 여름에 안 나오기가 정말 어려울 겁니다. 그만큼 이제 여건이 어렵죠. 뭐 위생 관리도 어렵고, 특히 여름에는 뭐 워낙 습하고 고온다 습하다 보니까 뭐 곰팡이도 많이 피고, 또 뭐 식자재도 정말 변질이 잘 돼요. 곰팡이도 잘 끼고. 특히 우리 소스 같은 거 보면 펌프 달고 쓰는 것들 많죠. 카페 가면 다 펌프 쓰잖아요. 그거 아마 잘 안 닦는 집들 한번 이게 딱 펌프 빼보시면 안에 곰팡이 오지게 많이 펴 있을 거예요. 깜놀이에요, 깜놀. 뭐 제빙기도 뜯어보면 막 진짜 장난 아닙니다. 막 상상을 초월하는데, 그러니까 뭐 안 걸렸다고 우리는 깨끗하다? 이런 인식은 정말 버리셔야 됩니다. 왜냐면 저도 제가 청소한답시고 하는데도 깜짝깜짝 놀래요. 청소할 때마다. 아니 곰팡이가 이런 게 진짜 많아요. 특히 펌프들, 소스류들은 펌프에 잘 껴요. 이 시럽은 좀 덜한데 소스들은 특히나 이 탁하지 않습니까? 점성도 높고, 얘네들 특히 캐러멜 소스, 초콜릿 소스 같은 거 이렇게 가끔 그 펌프 세척 안 하고 펌프 잘 안 바꿔주시면 딱 뽑을 때 아마 곰팡이가 드글드글 해갖고, 아씨 이걸 내가 먹었다니 하면 정말 깜놀할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 그 펌프는 소모품이에요, 소모품. 그거 세척하거나 끓여갖고 다시 쓰는 게 아니라 그냥 몇 번 버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왜 그러냐면, 저도 펌프 이게 분해해서 닦아보고 했는데 정말 완벽하게 하기가 어려워서 삶기도 했거든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그냥 버리고 새로 사는 게 속 편해. 물론 그 만들어졌다고 하는 그것도 위생이 정말 깨끗할지는 알 수 없지. 그러니까 저도 보면 한 번에 버리긴 너무 아까우니까 보통 펌프들이 한 8,000원씩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두 번은 이제 삶다가 그냥 버립니다. 왜냐면 이게 삶아도 이 곰팡이 같은 게 끼다 보니까 이게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펌프나 이런 게 다 소모품이에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소모품 아낀다고 그 몇 푼 아낀다고 그러는데, 뭐 사실 겨울에는 좀 괜찮아요, 좀 덜해. 근데 여름에는 정말 심합니다. 그 설탕 시럽 펌프도 그렇고 소스 펌프류들도
그 소모품 교체를 할 때 자주 교체해 주시는 게 좋고요. 그거 아깝다 뭐 생각하시는데, 뭐 집에서 할 때야 아까우니까 세척할 수 있겠다 치지만, 소비자한테 음식을 파는 업주 입장에서는 그런 거 아까워하면 안 됩니다. 진짜로 이 카페 운영하시다 보면 소모품 교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거든요. 뭐 칼날 교체, 또 뭐 소모품 교체하는 뭐 가스켓, 샤워 필터, 포터 필터 바스켓, 뭐 우리 그 포터 필터도 교체도 해줘야 되고요. 특히나 이 정수기 필터 정말 자주 교체해줘야 됩니다. 그 정수기 필터뿐만 아니라 그 정수기 필터 그 배관들도 교체를 해줘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다 돈이에요. 근데 그런 걸 완벽하게 하긴 어렵겠죠. 실제로 하긴 어려워요. 돈이 너무 많이 들어. 하지만 그래도 하려고 하는 것과 하려고도 하지 않는 거는 상당히 다르다고 생각이 들고요. 또 그런 것들을 개선하려는 사람은 분명히 의식적으로나마 잘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근데 그 정수기 필터 교체나 소모품 교체를 상당히 등한시 하거든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이 여름의 위생관리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것들에 의식적으로 자주 교체하려고 하는 의지가 분명히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저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아니네, 벌써 1시간이 넘었네. 커피 기사 얘기만 하다가 1시간 떠들었네요. 자, 이제 다음에 이야기하고 오늘 방송을 마쳐봐야 될 것 같은데, 이번에는 그 커피 어떠세요를 소개할까 했었는데 소개할 게 없어. 그냥 드라마를 직접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소재 자체가 매 회마다 딱히 얘기할 만한 거리들이 많진 않아서, 물론 이제 커피에 대한 볼거리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드라마가 이렇게 은근슬쩍 커피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고, 또 커피에 대한 상식도 소개하면서 직접 핸드드립을 해서 먹는 연출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다 보니까 커피 하시는 분들이 한 번쯤은 볼만한 건데, 뭐 거기서 실제로 하는 핸드드립이 뭐 맞다 틀리다 이거 갖고 또 싸우시더라고요. 근데 너무 그런 자기 스타일에 대해서 고집을 내세울 필요가 없이, 커피는 그냥 내 멋대로 먹는 그런 또 즐거움이 있습니다. 이게 전문적이다 아니다를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고요. 모든 건 결과가 얘기해줘요. 뭐 좀 전문성 없이 추출했다고 그래도 맛이 있으면 돼요.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잘못된 재료를 가지고 정직하지 않게 파는 게 아니라면, 조금 추출이 전문성이 우리가 생각하는 거와 다르다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한 측면에서 오늘 해보려고 하는 게 뭐냐면, 제가 최근에 이 그라인더 한 대를 샀습니다. 뭐 그라인더를 평상시에 매일 사진 않고 이따금씩 생각나면 새로운 제품들을 하나씩 써보고 있는데, 그 검색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요 원두 분쇄할 수 있는 그라인더 제품군이 상당히 다양해요. 뭐 저렴한 거는 10,000원 밑에부터 시작을 해서, 뭐 전동 그라인더도 그 대만의 페이마 스타일로 나오는 게 있습니다. 좀 찾아볼까요? 그러니까 페이마 그라인더랑 후지 로얄 그라인더가 이 전동 그라인더 중에서 그동안 20만원, 30만원대 상당히 괜찮은 그라인더 형성되어 있는 게 있는데, 이게 보면 GT 빈스밀이라고 그래서 상당히 페이마 디자인인데 가격대가 싸요. 제가 이거를 학원에서 써보고 있거든요. 이 그라인더를 학원에 있더라고요. 학원에서 이걸 놓고 쓰는데 괜찮습니다. 일단 가격이 10만원대가 안되고, 이게 보면은 이거 어디 거야? 아, 이거 중국산이네요. 그러니까 대만은 아니고, 그러니까 대만의 페이마 말고 이게 중국에서도 똑같은 디자인으로 제조가 되는데, 제가 써봤는데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에 그라인더들이 가격대들이 낮아지면서 쓸만한 게 참 많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좀 느끼다 보니까, 요새 이 핸드 그라인더는 또 어떨까 싶어서 한번 사봤어요. 이제 제가 제가 산 게 3만원대에서 2만원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이제 사이트들에 따라 뭐 25,000원, 27,000원 뭐 그런데, 제가 산 거는 이제 우리 지마켓에서 산 거고요. 근데 25,000원인데 더 싸게 파는 데도 있어서, 이럴 수가.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바리스타 스톤 커피 그라인더 BM1이라고 하는 제품인데, 이게 지금 회사 제품은 어디 거냐? 어디야?
코믹이라고 하는 회사의 이제 핸드 수동 그라인더입니다. 일단 이게 분쇄도 조절이 상당히 이제 디테일하게 나와 있고, 일단 세척도 간편한 세라믹 필터로 구성되어 있어서 요즘 건 또 퀄리티가 어떤가 한번 이제 보려고 합니다. 이게 지금 에스프레소용, 이제 가정용 에스프레소용 분쇄도도 된다고 써 있어서 조만간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옆에 이제 샘플 그 빈으로 이제 삼거리 다방에서 최근에 먹고 있는 그 아마 그 최건우 대표하고 얘기할 때도 아마 나왔을 겁니다. 프로브 루타가티라고 하는 이 조합이죠. 이제 농장인데 여기가 이제 케냐의 니엘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이제 생산되는 커피입니다. 요거를 저는 이미 여러 차례 먹어봤는데 한번 요 핸드밀로 갈아서 먹어보려고 해요. 요 케냐 커피의 특징은 상당히 밸런스가 좋습니다.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히비스커스나 라즈베리 그런 것들, 이제 베리류의 느낌이 좀 난다. 일단 돼 있는데 제가 먹어봤을 때는 요 히비스커스 느낌이 조금 더 낫지 않았을까 싶어요. 근데 요거를 한번 지금 오늘 산 코맥 그라인더로 한번 분쇄를 해서 먹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제가 직접 써보고 느낌 차이가 어떤지. 확실히 요즘은 이런 커피를 집에서 즐길 수 있는 기구가 상당히 다양해지고 무엇보다도 가격대도 다양해졌어요. 예전에는 딱 선택을 할 수 있는 제품군이 다양하지가 않았는데 요즘엔 수동부터 자동까지 제품들이 비싸지가 않습니다. 뭐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중국산이긴 해도 한 7, 8만원대 전동 그라인더 쓰고 그 정도만 해도 그냥 뭐 홈카페로 쓰기엔 무난해요. 진짜로. 왜냐면 제가 학원에서 써봤는데 퀄리티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요 코맥도 한번 써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를 해서 분쇄를 하도록 하겠고요. 일단 박스를 개봉해서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은 제품이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요즘엔 뭐 2, 3만원짜리 그라인더들도 뭐 사실 뭐 코만단테 그라인더가 좋죠. 뭐 30만원짜리를 쓰는 거랑 이게 지금 24,000원, 그러니까 비싸게 잡아 3만원이라고 치고 퀄리티 차이는 날 겁니다. 나겠지만 분명히 이제 그런 고급 그라인더와 다르게 이런 가정용으로 무난하게 쓸 수 있는 것도 커피 맛을 잘 살려주는지 한번 테스팅 해보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사이즈가 상당히 크고 묵직해요. 분쇄도 조절도 이제 상당히 편합니다. 지금 이제 핸드 드립용이니까 여기 써있기로는 모카포트, 그러니까 에스프레소용은 1에서 2 사이 쓰도록 돼 있고 모카포트는 이제 2.5에서 4, 핸드 드립용으로는 이제 6에서 4.5로 돼 있는데 제가 한 5로 해서 한번 분쇄를 해볼까 합니다. 일단 쓰는 방법은 간단해요. 일단 위에를 분해해서 원두를 넣고 그리고 핸드밀을 장착해서 돌리면 되죠. 네, 뭐 심플하죠? 네, 뭐 어려울 게 없어. 네, 한번 시도를 해볼게요. 일단 원두를 계량을 해서 아이스로 마셔보겠고요. 일단은 20g 정도만 담아서 시도해 보겠습니다. 뿅! 요즘 뭐 가정용 싸구려 이 뭐 저울들도 쓸만해요. 네, 지금 제가 쓰는 게 이제 한 2만원짜리 많이 쓰는 전자저울인데 뭐 커피용 전문 저울들이 있긴 합니다. 물론 좀 더 디테일하겠죠. 근데 뭐 그런 걸 안 써도 충분히 맛있는 커피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뭐 조금 더 전문성이다 아니다 이런 걸 가지고 굳이 왈구왈부할 필요는 없고요. 그냥 기본만 되면 돼. 기본만. 자, 일단 한번 갈아볼게요. 일단 이런 수동 핸드밀들의 장점과 단점으로 나뉠 수 있는 게 이게 좀 더 잘 갈리냐 덜 갈리냐 그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무 힘들지 않냐 그런 거죠. 왜냐면 한참 돌려야 되거든요. 보통 이제 저렴한 그라인더들이. 일단 분쇄도를 5에 놓고 한번 갈아볼 거고요. 여기 써있기로는 이제 4.5에서 6이니까 무난한 5 정도 놓고 돌려볼게요. 네, 일단 돌려보겠습니다. 역시 쉽지 않네.
좀 더 부드럽게 잘 갈릴 거를 생각했는데 내 착각이었어. 네, 그래도 일단 뭐 잘 돌아가. 근데 좀 쉽지 않네요. 네, 돌려보는데 싼 값을 하네. 그래도 뭐 이렇게 또 갈아먹는 재미가 있겠죠? 별론데? 솔직히 다른 그라인더보다 좀 더 잘 갈려진다 이런 느낌은 없습니다. 그냥 써보면 그냥 그 수준인데 근데 실제로 맛이 어떤지를 봐야겠죠? 네. 야. 어우. 20g 갈다가 집에 갈 것 같아. 역시 저는 이 핸드밀하고는 안 친한 것 같습니다. 그냥 그 자동 그라인더를 쓰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이게 싸서 사봤는데 역시 싼 거는 그렇다. 지금 생각보다 한참 돌려야 되거든요. 녹음을 아예 꺼야 될 것 같아. 생각보다 오래 걸렸고요. 오래 걸렸어 진짜. 일단 향을 한번 맡아보겠습니다. 오래 걸렸고, 네. 별로 안 갈고 싶네요. 네. 별로 안 갈고 싶다. 아마 제 생각에는 오늘 이후로 잘 안 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2, 3만원대 요즘 건 또 어떤가. 왜냐면 옛날에 한 10여 년 전에 이런 핸드밀 제품들 제가 한 몇 가지 사서 써봤는데, 오지게 팔 아파갖고 애들 줬거든요. 후배들. 그러니까 이런 거 너도 한번 써봐라. 근데 이제 요즘에 나온 것도 좀 좋아졌을까 싶었는데, 일단 가격은 괜찮고, 일단 뭐 사이즈는 좀 더 커지긴 했지만, 그냥 거진 비슷한 수준인 것 같습니다. 요거를 일단은, 지금 케냐 AA, 지금 루타가티 니에리에서 나온 루타가티 스페셜티 커피를 지금 먹어보고 있습니다. 요거를 그 전에 먹었던 노브랜드 필터, 네, 이제 필터지 없이 쓸 수 있는 필터에다가 아이스로 내려볼게요. 자, 일단 분쇄도 끝냈고요. 0점을 잡아서 이제 추출을 해서 먹어보는 것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드립기구들이 참 잘 나옵니다. 네, 가격 대비 만족도가 괜찮죠? 그러니까 저는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쓰는 편의성에 비해서 가격은 괜찮은데 뭐 딱히 더 좋아진 것 같진 않다, 그런 취지에서 얘기한 거지 뭐 비하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일단 2, 3만원대 이 정도 그라인더면 확실히 괜찮습니다. 근데 이제 실질적으로 갈리는 것들이 아무래도 손의 힘으로 갈아야 되다 보니까 좀 수고스러움이 있어요. 근데 일단 싸니까 2만원대 정도에서 일단 한번 소비하기에는 집에 뭐 10만원 가까이 되는 그라인더 갖춰놓기가 좀 그렇다, 뭐 그러면 안 사면 되죠. 네, 근데 이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이스를 세팅을 했고요. 일단 기구에다가 똑같이 뜸을 들이면서 내려보겠습니다. 네, 지금 물을 붓고 있고, 물론 여러분들은 안 보이니까 제가 뭐 하고 있는지 잘 안 보이시겠죠? 그냥 그 노브랜드 드리퍼에 지금 요 상거리 다방 케냐 커피를 20g 붓고 아이스로 추출해서 먹어보려고 뜸을 들이고 있습니다. 일단 분쇄도를 5로 했는데 조금 물 빠짐이 좀 빠른 것 같아요. 다음에 할 때는 4.5 정도 해도 될 것 같은데. 일단 맛을 보면 그라인더의 성격을 좀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제 학원에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름이 뭐였지? 네, 9만원짜리 그 그라인더 있죠? 학원에 그 그라인더를 전동 그라인더 놓고 쓰더라고요. 빈스밀 600N. 그러니까 이게 약간 페이마 그라인더를 이제 짝퉁인 것 같아요. 따라 만든 거죠. 그 제품이랑 똑같은 게 학원에 있어서 제가 이제 핸드밀을 쓰기 귀찮으니까 요거를 이용해서 이제 드립 테스팅 같은 거를 학원에서 많이 하는데, 일단 가격 대비 만족도가 전 괜찮았습니다. 네, 정말 괜찮았어요. 일단 요것도 지금 부어보고 있고요. 네.
그냥 편안하게 일본식 정드립과 4오버를 약간 결합한 저만의 스타일로 지금 내려보고 있고요. 일단 가스는 잘 나오고 있어서 신선도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간단하게 지금 이미 물 붓는 작업은 거진 다 끝났고, 이거를 이제 맛만 보면 됩니다. 맛만 잘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대에 부응이 될지 좀 기대를 해볼게요. 실제로 이런 핸드 드립을 해서 먹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장비가 꼭 좋아야 커피 맛이 더 좋다 이런 거에 대해서는 좀 공감이 안 되실 수 있어요. 물론 장비빨도 부정할 수는 없는데, 그러니까 콩 자체가 신선하고 맛있는 커피들은 사실 뭐 장비가 좀 후져도 진짜 맛있는 커피를 집에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는 장비에 그렇게 큰 비용을 투자하지 않는 편인데, 물론 실제로 카페에서 이제 영업을 하거나 그럴 때 이제 적정한 장비들이 있죠. 그 레벨이라는 것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가정에서만큼은 고가의 장비를 갖춰 놓지 않아도 커피 자체만 좋다면 어떻게 내려 먹든 충분히 맛있게 먹을 수 있다. 그런 쪽에 좀 약간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사실 가정에서 쓰는 이런 장비들이 제가 다 비싼 건 없어요. 다 싸구려들 장비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것도 한번 그런 취지에서 이제 사본 건데, 실제로 잘 나타나는지 한번 제가 맛을 보도록 할게요. 학원에서 먹었던 이제 아까도 얘기한 GT빈스, GT빈스 600N 그라인더로 이용해서 먹었을 때와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요걸 옮기고 마셔볼게요. 일단 물 빠짐이 빠르다 보니까 상당히 이제 라이트해질 가능성이 있는데, 그래도 한번 마셔보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히 라이트해지면서 이게 좀 추출이 빠르다 보니까 오히려 약간 떫은 느낌이 나네요. 첫 맛은 오히려 히비스커스와 같이 산뜻한 산미와 향이 올라옵니다. 상당히 첫 맛은 좋은데 그 뒤로 후반부가 잘 나타나질 않네요. 이 그라인더 자체가 이제 세라믹 그 그라인더인데, 그러니까 모양은 이제 코니컬버 스타일 형태로 돼 있어요. 약간 디자인 자체가 써있기로는 이제 고강도 세라믹 날이라고 돼 있고, 이제 생긴 거는 이제 코니컬버 모양으로 돼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제가 핸드밀로 하다 보니까 분쇄도가 일정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면 오히려 이제 이런 그 코니컬버 타입들이 이제 미분 발생률이 많다 보니 또 이제 잔맛이 오히려 더 많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상당히 첫 맛은 좋습니다. 첫 맛은 상당히 좋은데 이 뒷맛 자체가 조금은 아쉬운 그런 느낌이 드네요. 전동 그라인더가 확실히 좀 더 맛을 잘 살려주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기본적인 뉘앙스는 잘 전달이 되는데, 일단 첫 맛 자체가 히비스커스와 라즈베리 느낌이 처음에 잘 나요. 약간의 단맛도 잘 올라오고 있고요. 대신에 이제 뒷부분에 이제 떫은 느낌이 살포시 좀 아쉽네. 이건 제가 이제 분쇄도를 잘못 잡은 것도 있고, 핸드밀로 하다 보니까 분쇄도가 일정하지 못하게 갈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커피는 만족스럽고요. 그래도 기본적으로 이제 케냐 커피 특유의 그 묵직함이 잘 나타나는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입안 혀를 딱 잡아주는 그런 느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기본적으로 이제 산미와 산뜻함이 잘 느껴지고요. 이제 후미와 이제 뒷부분이 이제 제가 이제 아무래도 핸드밀로 어색하게 갈다 보니까 맛을 좀 더 잘 잡아주지는 못한 것 같지만, 그래도 커피의 맛이 잘 느껴졌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 정도 가격대 이 정도 그라인더 그냥 무난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게 한 4만원 막 그렇게 넘어가면 솔직히 조금 아닌 것 같고요. 굳이 4만원 주고 이걸 살 바에는 좀 더 돈을 보태서 그냥 전동 그라인더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맛은 어느 정도 뉘앙스를 좀 잘 하는데, 이게 실질적으로 분쇄도에 따라 맛 변화가 어느 정도 좀 좋은지 좀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더 궁금하기도 하고, 그냥 제가 평가하기에는 그냥 싼 맛에
무난하게 쓸 수 있다. 뭐 특별히 더 좋고 그렇진 않고, 근데 이왕이면 전동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차라리 한 7, 8만 원대를 좀 더 돈을 조금 더 투자해서 그냥 전동 그라인더 사서 쓰는 게 낫지 않나. 이거 내가 괜히 샀어. 씨, 또 어떡하지? 네, 이거 뭐 집에 또 장식용으로 장식용으로 있겠죠. 가끔 가다 이제 또 한 번씩 써볼까 생각 중인데, 근데 이거 이것도 조만간 누구 주지 않을까 싶다. 네, 간단하게 해서 오늘 간단하게 허접 리뷰 해봤습니다. 코맥이라고 하는 이 커피 용품을 만드는 회사의 요 지금 그라인더를 한번 써봤고요. 노브랜드의 그 필터지 없이 쓸 수 있는 요 필터를 한번 활용해서 한번 다시 아이스 커피 먹어봤습니다. 물론 이제 원두는 상버리 다방의 이제 루타가티 커피를 이용한 니에리 커피죠. 네, 케냐 AA를 마셔봤고요. 커피 맛은 상당히 좋습니다. 네, 좋고요. 그라인더가 조금 좀 아쉽다. 네, 이렇게 간단하게 평가해 보겠습니다. 뭐 오늘 커피는 여기까지. 네, 저의 허접한 방송 또 이렇게 열심히 들어주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너의 방송은 항상 왜 이렇게 똑같고 영양가가 없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시종일관 똑같은 컨셉으로 끝까지 쭉 죽을 때까지 해보려고 합니다. 물론 언젠가는 제 방송이 없어지겠죠. 네. 항상 모든 거는 또 변해야 사는 것인데, 항상 똑같은 것으로만 오래 하기에는 분명히 한계가 있을 겁니다. 물론 저 역시도 지금 이러한 컨셉만 하고 싶진 않은데, 원래 여러 바리스타들과 이제 얘기도 나눠보고 뭐 생각도 나눠보면서 다양한 얘기를 하고 싶은데, 워낙 코로나라는 이 상황을 쉽게 좀 극복하기에는 아직 한계가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들의 응원글과 댓글, 사연 항상 기다리고 있고요. 혹시 제 부족한 점이나 이런 거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안이 있으시면 얼마든지 겸허하게 수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피는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고, 건강한 모습으로 한 주간 또 잘 보내시고, 요새 엄청 더워요. 네, 여름답게 진짜 더운데 잘 보내시고 다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